자, 선고유예입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기억본 보시게 되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유예기간이 정하여야 한다. 맞나요?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죠?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 했기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선고유예는 정해져 있어요. 언제나 2년입니다. 언제나 2년이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유예 기간을 정하는 건 아니죠. 선고유예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해설가 보시게 되면 자, 선고유예는 언제나 2년이기 때문에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억번짐은 틀렸고, 자, 니은번짐은 주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때는 그 부과할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그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가 없다. 맞죠? 왜요? 몰수나 추징은 부가형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죠. 자, 디귿번.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을 때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작 사유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선고유예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 판례입니다. 자, 리을번. 선고유예 실효 사유가 있는데 실효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형법 61조 1항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맞죠? 이 선고의 실효 사유라고 하는 것은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가 실효 사유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견된 경우는 실효 사유가 되질 않아요.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 해설도 가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61조 1항이 선고유예 실효 사유거든요.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라는 것은 확정된 후에 발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밑에 판결 확정되기 전에 발견됐을 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실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답니다. 뭐죠? 실효사유죠. 63조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중요해요. 출제가 잘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중자라든지 고의라든지 금고라든지 실형이라든지 집행유예 실효사유 이 동그라미 친 것이 출제가 잘 돼요. 그 다음 집행유예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고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의 선택이 안 됩니다.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어요.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집행유예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는 것이다. 판결 확정일이지 판사가 지멋대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형의 선고유예할 때는 그 기간에 1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재량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것을 선고하게 되면 그 기간은 무조건 1년짜리입니다. 1년. 그러니까 선고유예가 2년이었잖아요. 2년인데 그 중에 절반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의사항이라는 거. 선고유예 기간 2년이 경과됐을 때는 면소 간주한다. 맞죠? 자,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 재심 결정이 재판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누범 전과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에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고하게 되었을 때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이므로 선고유예를 판단할 수가 있다. 선고유예 안 돼요. 제가 그 결혼에 약간 비유를 해서 설명드렸잖아요.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수총각 수처녀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고유예 결격자다. 선고유예 대상자는요. 수총각 수처녀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했다가 돌직남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선고유예가 안 돼요. 답은 2번이죠. 집행유예 선고받은 다음에 실효 취소가 됨이 없이 유예기한이 경과하였다면 하더라도
형 선고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온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는가요? 안 없어지지. 그 다음 가석방 얘기 나왔네요. 무기 같은 경우는 20년, 유기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경과했을 때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답니다. 법무부 장관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형이 선고를 유효할 때 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재량이다. 아니죠. 재량이 아니고 1년이라 했습니다. 딱 1년.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2번 집행유예 받은 다음에 실효 취소됨이 없이 유효기간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형 선고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전과자가 아닌 걸로 바뀌게 되죠. 동그라미네요. 3번은 63조 얘기인데 집행유예 선고 효력 상실 즉 실효 사유가 되는 것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중자, 고의, 금고, 실형 이거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바가 있죠. 마지막에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근데 고의범이지 과실범 아닙니다. 자,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다? 안 돼요. 부가형 성질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집행유예를 받을 때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집행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다. 자, 어떠한 말이나 글을 발표하는 것은 사회봉사 명령이 아니죠. 그걸 하게 되면 위법이다. 맞습니다. 정문구 회장 사건이죠. 자, 3번도 풀었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지만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만 선고유예할 수가 없다. 왜? 부가형 성질이 어긋나기 때문에요. 4번 잘 나와요. 금고 이상형, 자격정지 이상형에 받은 수에 포함되는 거 맞죠? 금고가 자격정지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금고 이상형 판결은 자격정지 이상 판결에 포함된다. 포함됩니다. 안 된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검찰직 문제네요.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는 부가형인 몰수나 증명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 있다. 왜? 부가형이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부인할 때는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틀렸네. 병과를 하형일 때에는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때리고 벌금에 대해서 선고유예 때릴 것이 가능하죠. 병과형이므로 안 된다 틀렸고. 자, 또 나왔네. 고의만 되는 것이 과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 7번. 집행유예 선고유예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또 나왔네. 집행유예 시기는 이미 선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를 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가 있는데 그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기간을 초과할 수가 있다. 초과 안 돼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3번. 자, 두 개의 범죄형일 때에 하나는 실형 때리고 하나는 집행유예 때릴 수 있습니까? 경합범이니까 가는 거예요. 경합범이니까. 한 개의 죄에 대해서는 못하는데 두 개의 죄일 때는 어떤 것은 실형 때리고 어떤 것은 집행 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정답. 자, 또 나왔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범이죠.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그랬습니다. 취소 사유가 아니고 실효된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취소 사유라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8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선고유예 기간이 2년이죠. 2년은 면소간주 맞습니다. 2번.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죠.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유예가 되는 선고유예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자, 하나형에 대해서는 일부는 실형 때리고 나머지는 집행 때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경합범일 땐 가능하지만. 3번. 집행유예 때릴 때 그쵸? 어떠한 말이나 글을 발표하는 것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사회봉사 명령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문제 9번입니다. 형의 유예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선고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보호관찰 사회봉사는 집행유예만 가능한 것입니다. 선고에 때릴 때는 기껏 하는 것이 보호관찰밖에 안 돼요. 이건 가능하다. 1번 틀렸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 가능하다라고 법이 개정됐죠? 자, 그 다음 집행유예를 할 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때릴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쵸? 선고유예는 벌금형은 2천만 원이든 뭐 금액이 상관없이 벌금형 제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자, 형 선고유예 나와 있네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맞죠? 이 네 가지 한정됩니다. 네 가지 한정되는 것이고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안 된다. 맞죠? 자, 병과형일 때는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가능하다. 맞죠? 자, 필요적 몰수라 할지라도 필요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몰수는 일단 부가형이죠.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것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부가형이라서. 맞죠? 그 다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안 돼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유예 결격자가 되지만 징역형의 선고유예 여기 선고유예를 받았던 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선고유예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람은 선고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한 흔적이 없어요. 여전히 처녀총각인 거예요. 수처녀 수총각이기 때문에 또다시 선고유예가 재선고유예가 가능하다. 4번 틀렸죠? 자,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에 선고형을 정해놔야 됩니다. 미결구금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미결구금일수도 선고형에 산입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1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집행유예 기각받은 사람이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가 되었다. 그래서 형 선고율이 상설되었다 할지라도까지 맞아요. 그래도 결혼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결격자가 된다. 맞습니다. 자,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하냐면 플러스 반드시 보호관찰이 수반되어야 해요. 보호관찰이. 그러니까 발찌를 채우고 보호관찰관이 감시가 들어가야 돼. 감시가. 그냥 발찌만 채우면 안 돼요. 감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감시 없이 보호관찰 없이 발찌만 채울 수는 없다고요. 근데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하고 다르게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대 징역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 감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군대에서 감시하잖아요. 육군 교도소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발찌를 채울 필요가 없거든요. 보호관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발찌도 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때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즉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고. 자, 4번 풀었죠? 금고 이상, 자격정지 이상에 포함되죠? 포함된다, 안 된다, 틀렸네. 정답은 4번. 1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집행유예를 무사히 경고한 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정몽구 회장 사건이죠. 어떠한 말이나 글을 발표하는 것으로 땜빵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틀렸고. 자, 보호관찰 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보호관찰, 아니죠.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자기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부자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거가 다르잖아요.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자, 또 나왔네. 부인할 때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릴게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집행유예 중에서 3년 이하 징역금고라고 하는 것은 선고형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2번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어떤 것은 실형 때리고 어떤 것은 집행유 때린다. 맞죠? 자, 3번 하나형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안 돼요. 안 돼요. 이 경합범 관계일 땐 되는데 하나형에 대해서는 안 돼요. 답은 3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가 되었을 때는 또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맞고. 1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그렇죠? 어떤 말이나 글의 취지로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다. 맞습니다. 자, 징역과 부가형이 있을 때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만 선고유예할 수 없다. 앞에서 풀었죠? 왜 부가형이니까.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형을 선고할 때 어떤 거는 실형 때리고 어떤 거는 집행유예 때린다. 맞죠? 두 개형이니까 경합범위니까 맞습니다. 집행유예 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했다 할지라도 선고유예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정답은 4번. 1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억번.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이지 금고 이상이 아닙니다. 틀렸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 신뢰 취소가 됨이 없이 그 기간이 무사히 마쳤다 했을 때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집행유예는 가능해요. 선고유예는 안되지만.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이렇게 정도가 무거웠을 때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임의 규정이다. 그렇죠? 임의적이다. 그 다음 리을번 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가석방 요건 중에 하나인 형 집행유예는 산입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틀렸고 정답은 다 틀렸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